안녕하세요. 2019년 KBO 외국인 투수 스카우팅 대회를 참가하게 된 안성진입니다. 본 영상은 제가 해당 대회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 영상입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론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방법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결 과정을 취했는지 설명드리고 해당 해결 과정을 어떻게 또 코드로 구현하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도까지 KBO에서 활약한 외국인 투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9년 새로 들어온 외국인 투수 중 2명을 스카우트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카우팅을 실시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해당 선수가 국내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일까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스포츠 종목을 막론하고 외국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어 스카우트를 실시하였는데 막상 국내 리그에는 적응을 하지 못하여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KBO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그룹을 먼저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그룹을 엘리트 그룹이라고 칭할 것이고, 해당 엘리트 그룹이 KBO에 오기 전 MLB에서는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지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9년도 새로 들어오게 된 투수 중 이 단계에서 확인된 특성과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투수를 우선적으로 스카우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접근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실시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타겟 그룹 선정이 필요했었습니다. ED를 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주어진 KBO, MLB, 스탯캐스트 3개의 데이터셋에 모두 존재하는 투수는 한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리즈 선수와 카스티오 선수는 KBO, MLB 데이터셋에는 존재하는 반면 스탯캐스트 데이터셋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벨레스터 선수 같은 경우는 MLB 데이터셋에서만 존재를 한다라는 이러한 예외적인 선수들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활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KBO, MLB 그리고 스탯캐스트 데이터셋 모두에 존재하는 이 교집합 부분의 선수 총 57명을 저는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타겟 그룹이 선정이 된 후에는 해당 타겟 그룹의 KBO에서의 몇 번째 시즌의 성적을 바탕으로 해당 선수가 잘했구나 아니면 못했구나 라고 평가를 실시할 기준을 선정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KBO에서의 첫 번째 시즌을 바탕으로 이 투수가 잘했구나 못했구나, 또는 두 번째 시즌의 성적을 바탕으로 이 선수가 잘했구나 못했구나를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외국인 선수를 이제 영입을 한다라는 것은 해당 시즌 당장 그 성적 향상의 효과를 보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선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국내 리그에 머물기 때문에 해당 선수의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되면은 일찍이 스카우트를 하여 육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나 외국인 선수는 실력 좋은 선수를 영입해 당장이라도 팀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스카우팅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히 야구같이 투수라는 특정 포지션의 선수 한 명이 경기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경우는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개념을 반영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영입을 실시한 해당 연도의 KBO에서의 성적을 바탕으로 해당 외국인 선수가 잘했구나 못했구나를 평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KBO 첫 번째 시즌에 있는 다양한 성적 중에서 해당 투수가 좋은 활약을 펼쳤는지 평가해주는 지표를 선정을 해야 됐었습니다. 타자에게 타율이 있다면은 투수에게는 ERA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수 같은 경우는 ERA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ERA가 낮은 투수를 바탕으로 이 KBO 이 선수가 KBO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구나 라고 해석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ERA는 실질적으로 TBF 즉 상대한 총 타자수의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향력이 ERA 지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수 A와 투수 B가 있는데 A는 ERA가 2.45, 투수 B는 ERA가 2.00이라면은
당연히 투수 B가 더 좋은 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TBF에 대한 자료가 제공이 되었을 시에는 결과가 살짝 달라지게 됩니다. 투수 A 같은 경우는 100명의 타자를 상대해서 ERA가 2.45가 나왔고, 투수 B 같은 경우는 20명의 타자를 상대해서 ERA가 2.00이 나왔다라면은 오히려 투수 A의 ERA 지표가 더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00명의 타자를 상대하는 와중에 쉬운 타자들 뿐만 아니라 어려운 타자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투수 B 같은 경우는 상대한 타자의 수가 20명, 즉 표본의 수가 작기 때문에 정말 우연치 않게 상대하기 쉬운 타자들만 상대하기 쉬운 타자들만 상대를 하게 되어서 ERA가 낮게 나온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개념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선 2011년도, 2018년도 KBO에서 활약한 외국인 투수의 첫 시즌 성적을 바탕으로 ERA가 중앙값보다 작은, 즉 상위 50%의 선수들을 먼저 선정을 한 후에 해당 선수들 중에서 이제 TBF 또한 상위 50%, 즉 중앙값보다 큰 선수들을 이 KBO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라고 정의를 하였고, 해당 그룹을 이제 엘리트 그룹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KBO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그룹, 즉 엘리트 그룹을 정의하였기 때문에 해당 엘리트 그룹이 과연 MLB에서는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특성은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피홈런 수를 확인할 수도 있고, MLB에서 ERA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피안타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나름의 도메인 지식을 활용을 해서 MLB에서의 구종의 개수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이 대회를 참가할 당시에 MLB에서 당시 호투를 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가 그렇게 호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구사할 수 있는 구종이 다양하고 뿐만 아니라 제구력 또한 좋아서 아웃 카운트를 잘 잡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를 자주 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종의 개수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 구종의 개수에 대한 정보는 기존 전통적인 야구 지표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회에서 제공된 스탯캐스트 데이터 셋을 활용해서 충분히 평가가 가능해진 지표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또 활용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구종의 개수를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MLB에서 많은 구종을 구사할수록 KBO에서의 첫 번째 시즌의 ERA가 낮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이 단계에서 검증을 할 것입니다. 해당 가설이 입증이 된다라면은 저는 해당 가설을 바탕으로 19년도 외국인 투수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종의 개수가 가장 많은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스카우팅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구종의 개수 4개가 가장 많은 구종이므로 4개의 구종을 구사 가능한 외국인 투수들을 스카우트 할 것인데, 만약에 구종의 개수가 4개를 구사하는 선수들이 3명보다 많다면, 왜냐하면 저희는 본 대회에서 2명의 선수를 스카우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수들 사이에서 또 이제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기준은 저는 아웃 확률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선수들을 걸러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종의 개수 4개의 구종을 구사하는 투수들 중에서 아웃 확률이 가장 높은 2명의 투수를 최종적으로 저는 스카우트 하자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웃 확률은 해당 투수가 하나의 이닝에서 상대한 타자의 수가 따르는 분포에 탑재되는 모수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항분포, 음이항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항분포는 아마 다들 고등학교 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항분포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n번의 시행횟수 내에서, 그러니까 고정된 n번의 시행횟수 내에서 저희가 특정 사건, 해당 사건이 발생한 건수를 모델링할 때 사용하게 되는 분포입니다. 대표적으로 동전 던지기 예시가 있겠죠. 20번의 동전을 던졌을 때
저희가 이제 20번의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온 앞면의 수를 모델링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항분포를 활용해서 모수 n 시행 횟수의 20을 대응하고 모수 p에는 해당 사건 앞면이 나올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대응시켜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즉 이항분포에서는 이 시행 횟수가 고정이고, 그리고 성공하게 되는 횟수를 이 확률 변수에 대응을 시켜서 확률 변수 x의 범위는 0에서 20 사이의 값을 취하게 됩니다. 음이항 분포는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항 분포에서는 시행 횟수가 고정이었고 성공 횟수가 유동적이었다면은, 음이항 분포에서는 성공 횟수가 고정이 되고 시행 횟수가 유동적이게 됩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은 확률 변수 x는 해당 사건이 k번 발생할 때까지의 시행한 횟수를 확률 변수 x에 대응시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전 던지기 예시를 확인해 보자면은, 음이한 분포는 20번의 앞면이 나오기 위해서 동전을 던진 횟수를 모델링하고 싶을 때 음이한 분포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 그 앞면이 나오는 횟수, 즉 성공하는 횟수는 20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 20번의 성공을 저희가 달성하기 위해서 총 시행한 횟수가 이 확률 변수에 대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한 분포는 이 야구에서 투수의 활약을 모델링할 때 사용하기 아주 좋은 분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수 K, 즉 성공 횟수에 3이라는 숫자를 대응시키고 모수 P에는 아웃을 시킬 확률의 수치를 대입을 시키게 된다면은 확률 변수 X는 다음과 같이 해석이 됩니다. 세 번의 아웃이 성공하기 위해 상대한 타자의 수를 확률 변수 X에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의 아웃이라는 조건은 하나의 이닝이 끝나는 조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닝 내에서 이 투수가 상대한 타자의 수를 모델링 할 때 사용하게 되는 이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K의 모수는 알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 모수 P에 대한 값을 저희는 추정을 해야 되는데, 분포의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 해당 과정이 제가 참고한 논문에 이미 구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당 논문의 결과값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정하고자 하는 확률 P의 추정값인 P햇을 구하기 위해서는 1 델타를 통해서 도출을 할 수가 있고, 이 델타는 C1, C2, C3에 의해서 도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C1, C2, C3는 이 IN들로 인해서 도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IN이란 이닝의 숫자입니다. 어떠한 이닝의 숫자냐면은 해당 이닝에 상대한 타자의 수가 n개인 이닝의 숫자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시는 I3 같은 경우는 해당 상대한 타자의 수가 3명인 이닝의 개수를 뜻하고, I4 같은 경우는 상대한 타자의 수가 4명인 이닝의 개수를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I3, I4, I5, 즉 이러한 IN들은 마찬가지로 스탯캐스트 데이터 셋을 통해서 도출이 가능하고, 해당 과정을 코드 설명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결 과정을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하고 코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타겟 그룹 선정을 할 것입니다. KBO, MLB, 스탯캐스트 데이터셋에 모두 존재하는 타겟 그룹을 먼저 선정한 후에 이 타겟 그룹이 KBO에서의 첫 번째 시즌의 성적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시즌 성적을 바탕으로 엘리트 그룹을 선정을 하고, 해당 엘리트 그룹이 KBO 오기 전 MLB에서의 구종의 개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KBO에서의 ERA가 낮게 나온다라는 가설을 검증한 후에, 해당 가설과 앞서 얘기한 아웃 확률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2019년도 외국인 투수 중 2명을 스카우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코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2019년 KBO 외국인 투수 스카우팅 대회에 참여하게 된 안성진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제 코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기본적인 R 문법보다는 제가 구현한 로직 위주로 설명을 함으로써 최대한 간략하게 영상을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기존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KBO, MLB 그리고 스탯캐스트 데이터셋 모두에 존재하는 투수들, 즉 이 타겟 그룹의 투수들을 먼저 선정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집합을 구하는 intersect 함수를 활용을 해서 KBO, MLB 그리고 스탯캐스트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투수들을 걸러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타겟의 랭스를 확인해 보면은 총 57명의 투수가 위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타겟 선수들의 KBO에서 첫 번째 시즌의 성적을 또 추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 KBO 데이터셋을 확인해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투수들을 기준으로 먼저 데이터셋을 그룹핑을 실시하고 각각의 그룹별로 이어라는 피처의 최소값을 반환시키면은 해당 투수의 KBO에서 첫 번째 시즌의 성적을 반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에 보시면은 먼저 우선 KBO 데이터셋을 타겟 그룹에 있는 투수들만 필터링을 실시하고 그리고 나서 투수별로 그룹핑을 실시한 후에 해당 그룹별로 다시 한번 필터를 걸어서 이 이어의 최소값을 반환 필터하는 함수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확인해 보자면은 저희 타겟 그룹에 있던 총 57명의 투수들에 대한 KBO에서 첫 번째 시즌의 성적이 이렇게 반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첫 번째 시즌의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원하는 엘리트 그룹을 또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였고 해당 과정 또한 이 필터 함수를 활용하여서 TBF가 중앙값보다 이상이고 ERA가 중앙값보다 이하인 그룹을 이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물을 확인하면은 총 18명의 투수가 이 엘리트 그룹에 선정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구종의 개수에 대한 피처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스탯캐스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탯캐스트에는 이 투구별로 어떠한 구종인지 기록을 하게 되는 이 피치 네임이라는 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피치 네임에 있는 이 종류들을 바탕으로 특정 선수의 구종의 개수를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해당 개념뿐만 아니라 이 제구력의 개념 또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제구력이라는 개념은 투수가 원하는 위치에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구력이 높다면은 스트라이크 존 가장자리에 공을 던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가장자리에 공을 던지면 타자로 하여금 해당 공이 볼로 판정될지 또는 스트라이크로 판정될지에 대해 교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 가장자리에 위치한 투구들, 즉 제구력의 개념이 반영된 투구들을 바탕으로 구종의 개수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글링 한 결과, 그리고 데이콘에서 답변해준 결과, 그리고 태블로로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X축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리고 Y축은 1.5에서 3.5 사이의 구간을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태블로 결과를 확인을 하면은 보시다시피 지금 이 검은 색깔 선이 제가 아까 얘기한 마이너스 1에서 X축이 마이너스 1에서 1, Y축이 1.5에서 1.5에서 3.5 사이의 구간이 되겠는데요. 이 스트라이크 존 기준으로 봤을 때 확실히 이 바깥쪽 부분에 이 투구의 결과가 볼인 투구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라이크로 판정된 투구들을 확인해 보면은 이 사각형 기준으로 이 안쪽에
대다수의 이 스트라이크로 판정된 공이 분포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1에서 1 X축 그리고 Y축은 1.5에서 3.5 사이의 이 구간을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그 가장자리 부분은 저는 각각의 구간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2 구간을 이 가장자리 구간이라고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이 코드 부분은 제가 여기 지금 음영 처리한 이 구간들의 위치한 투구들을 필터링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치 네임에는 NA 값들이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NA 값들의 관측체들을 다 제거하고 마찬가지로 고의사고 또한 저는 구종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고의사고 또한 또 필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장자리에 온 투구들 중에서 결과적으로 스트라이크 판정이 된 공들만 따로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룹핑을 실시하여 해당 투수가 구종별로 총 몇 개의 투구를 던졌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당 투수가 해당 이제 구종별로 몇 개의 투구를 던졌는지 요약이 되었고, 이 요약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구종별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은 여기 이 뮤테이트 부분까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자면은 네, 이런 식으로 각 선수의 구종별 비중을 도출해내었고, 이 비중에서 10% 이상인 값들만 저는 실질적으로 유효한 구정이라고 판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10% 이하, 10% 미만인 것들은 정말 우연으로 해당 선수의 주 구종이 아님에도 정말 우연으로 위치한 거라고 우연으로 해당 이 가장자리 구간에 위치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0% 이상의 것들만 따로 추출해서 해당 구종들을 이 선수의 진짜 유효한 구종이라고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코드를 다 구현을 시켜서 결과값을 확인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각 투수별로 구종의 개수가 이렇게 요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이제 스탯캐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것이고, 저희가 원하는 엘리트 그룹에 대한 또 엘리트 그룹을 또 따로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과정을 이 이너조인 함수를 통해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미 추출한 엘리트 그룹과 이번에 새로 이제 이 투구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지닌 데이터셋을 조인시켜서 최종적으로 엘리트 그룹에 대한 데이터만 따로 추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기존의 그 엘리트 그룹에 있던 18명의 투수들에 대하여 KBO에서 첫 번째 시즌의 ERA 그리고 그들의 MLB에서의 구종의 개수를 동시에 피처로 지니고 있는 데이터셋을 이렇게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해당 이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구종별로 과연 한국에서 ERA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 플롯을 보시다시피 구종의 개수가 1, 2, 3, 4 증가할수록 KBO에서 첫 번째 시즌의 ERA 또한 이 중앙값을 확인해 보면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계학적으로 또 검증을 하기 위해서 선형 회귀를 돌려보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 0.05보다 적게 나타남으로써 그 유의 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효한 값이 산출이 되었고, 그래서 코이피션트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마이너스 0.36, 즉 구종의 개수가 1 증가할 때마다 한국에서 첫 번째 시즌의 ERA가 평균적으로 0.36씩 줄어든다 라는 결과를 이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서 도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종의 개수가 많을수록 ERA가 줄어든다라는 가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카우트를 실시할 때 구종의 개수가 많은 선수들을 위주로 스카우팅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 이 아웃 확률 추정에 대한 부분의 코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코드 설명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웃 확률을 추정하는 부분에서는 두 가지의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해당 함수들 위주로 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의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인 funInningResult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함수는 특정 투수가 해당 게임에서 이닝별로 상대한 투수의 수를 반환하기 위해서 만든 함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벤트라는 피처가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이벤트라는 피처는 해당 타석의 결과를 보여주는 피처입니다. 이 말은 즉슨 타석, 즉 타자별로 오직 한 개의 값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예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벤트의 값이 나올 때마다 해당 타자와의 대결이 끝났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로우에서는 새로운 타자가 위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저는 funInningResult 함수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 코드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statcast 데이터에서 이벤트에 있는 NA 값들을 다 제거하여서 전처리를 실시한 후에 해당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셋에 이 함수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statcast 데이터는 또한 시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래에 있는 로우일수록 옛날 시점의 데이터이고 위에 있는 로우일수록 최근 시점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순회를 아래에서 위로 해야 됩니다. 순회할 때마다 배럴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아웃이 포함된 이벤트를 만나게 된다면은 아웃 스택에서 아웃을 하나 팝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웃 스택이 빈 상태가 된다라면은 세 번의 아웃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의 이닝이 끝났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닝 카운트를 하나 증가를 하고 해당 이닝 동안 상대한 타자 수를 계산을 하여서 IN에 기록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이닝에 대해서 또 이제 카운팅을 실시하기 전에 현재까지 상대한 타자 수를 배럴 카운트 템프라는 변수에 기록을 시키고 아웃 스택을 다시 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순회가 만약에 특정 그룹핑된 데이터셋에 대해서 순회가 다 끝났을 때 만약에 아웃 스택이 비어있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해당 선수가 이닝을 끝내지 못하고 중도 교체를 당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럴 경우 아웃 스택에 남아있는 아웃의 개수만큼 배럴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IN에 기록을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이닝에서는 3명의 타자를 순차적으로 아웃시키면서 총 3명의 타자를 상대를 하게 된다면은 I3의 기록이 1이 기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닝에 들어서는 첫 번째 타자는 아웃시키고 두세 번째 타자는 출루를 허용하여서 중도 교체를 당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중도 교체를 당하기 전까지의 타자들 3명의 타자들에다가 아웃스택에 남아있는 이 숫자 2를 더해줌으로써 총 해당 이닝에서는 총 5명의 타자를 상대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여 I5에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은 이 배럴 카운트 빼기 배럴 카운트 템프 더하기 아웃스택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당 그 부분이 이제 2번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함수는 디플라이어의 서머라이즈 함수에 들어가게 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디플라이어의 서머라이즈 함수에 들어오게 된 함수는 반환되는 값의 길이가 1인 함수들만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기록된 정보를 한 줄로 표현시키는 로직을 만들어서 해당 값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부분이 이 funInningResult 그리고 이러한 수도 코드를 코드로 구현하였을 때 나오는 부분이 이 funInningResult 함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당 함수를 구현하였고 이 funInningResult를 적용하는 부분이 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funInningResult를 적용한 데이터셋을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한 줄로 길이가 1인 한 줄로 이 투수의
해당 게임의 이닝에 대한 정보가 기록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셋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이 어, 그 과정이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fun make inning data set 함수가 그 과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주어진 암호화된 코드를 파싱을 실시하여서 이러한 리스트 형태로 만든 후에 다시 한번 이 리스트 형태를 이렇게 데이터셋 형태로 바꿔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un make inning dataset 함수를 활성화시킨 후에 fun make inning dataset 함수를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이러한 이 데이터셋을 확인을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 코드, 이 암호화된 코드가 이제 파싱이 되어서 이러한 이제 피처들에 대한 정보들로 다시 이게 전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투수별로 이 각각의 게임별로 이 이닝에 대한 정보가 지금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투수별로 그룹핑하여 해당 투수 이 모든 게임 성적, 이 모든 게임의 성적을 다시 한 번 더 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구현한 코드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적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당 선수 MLB에서 해당 선수가 각각 이닝별로 상대한 타자의 수에 대한 정보가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MLB 즉 60명에 대한 선수에 대한 정보가 있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결국 기존에 계속 정의를 하였던 엘리트 그룹에 대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 엘리트 그룹에 대한 선수만 따로 필터링을 실시를 하여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 18명에 대한 선수에 대한 정보만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참고 문헌에 대한 그리고 이제 IN들에 대한 정보를 다 이제 갖춰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 참고 문헌에서 보았던 이 함수들, 이 추정 함수들을, 이 아웃 확률을 추정하는 함수들을 이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1, C2, C3가 있는데요. 이 C1, C2, C3를 구현하기 위한 함수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였고, 이렇게 정의를 실시하였고, 그리고 이 함수들을 적용해서 C1, C2, C3를 이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데이터셋을 확인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C1, C2, C3가 피처가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C1, C2, C3를 바탕으로 이 델타에 대한 값을 도출할 것인데 여기서는 델타를 세타라고 명시했다라는 점을 일단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를 만드는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하고 이 델타에 대한 값을 기존에 있던 데이터셋에 다시 한번 추가를 하여서 이 델타의 값을 만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p햇은 1-델타로 인해서 도출되기 때문에 해당 과정을 이런 식으로 1-델타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종적으로 이 out probability가 저희가 결국에 이 추정하고자 한 그 아웃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지금 현재 2011년도, 18년도 사이의 데이터셋에 적용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과정을 19년도 데이터에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이 이 아래에 있는 코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19년도 이 신입 외국인 투수들에 대해서 구종의 개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구종의 개수를 확인하는 코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가 이미 입증된 가설로 인해서 구종의 개수가 많을수록
ERA가 낮은 확률, 낮게 나올 투수들이기 때문에 구종의 개수가 총 4개인 투수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추출을 해 놓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19년도 데이터셋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총 4개의 구종을 구사하는 선수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선수들만 우선 따로 추출을 해 놓는 과정이 지금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 19년도 데이터셋에서도 이 IN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코드들을 다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즉 이 19년도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수들의 MLB에서의 이 이닝별 상대한 타자의 수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도출이 되게 되고 이러한 IN들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또 이 아웃 확률을 추정을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함으로써 저희는 이제 아웃 확률을 이제 도출하게 되었고 보시면은 이렇게 아웃 확률이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에서 구종의 개수가 4개인 선수들만 저희는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종의 개수가 4개인 투수들만 따로 추출을 하여서 아웃 확률의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가장 상위에 있는 2명은 바로 루친스키와 체드벨이기 때문에 저는 최종적으로 이 루친스키와 체드벨 선수를 스카우트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 코드 설명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